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랑 빗썸, 현물 매매 원칙으로 안정적인 길만 권장드리고 있고요. 현실적인 비중 조절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서 전달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트럼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진짜로 다시 한번 세상을 흔들 준비가 되어 있구나 싶습니다. 특히나 이번 CEO 서밋에서 했던 발언들, 표면적으로 봤을 때 경제 회복, 그리고 산업 부흥을 외쳤지만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미국의 금융질서를 완전히 새로 짜겠다는 신호로서 읽힙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바로 리플 XRP가 끼어 있어요. 먼저 트럼프가 한국을 가장 가까운 기술 동맹으로 언급을 했죠. 한국의 반도체, 조선, 전자산업이 미국 공급망의 핵심이란 뜻입니다. 이게 곧 글로벌 결제 인프라도 역시 미국 주도의 기술 동맹 안에서 돌아가게 만들겠다는 의도랑 연결이 되는 거고, 즉 에너지랑 무역만이 아니라 자금의 길까지도 자신들의 손 안에 두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눈에 띈 거는 18조 달러가 넘는 신규 투자 유치 언급이었습니다. 이게 미국 자본시장의 새로운 유동성을 풀겠다라는 신호예요. 근데 이런 유동성들이 주식이나 부동산만으로만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이 정책적으로 봤을 때 토큰화된 금융자산, 즉 RWA 시장으로 일부 흘러갈 가능성이 커진 거고, 그리고 이런 RWA 시장을 연결해주는 브릿지 자산이 바로 리플 XRP죠.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XRP 차트는 묘하게도 이런 흐름들을 미리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줄었는데 온체인 활성 주소 숫자가 증가한다? 이거는 투기 자금이 빠져나가는 구간이 아니라 실제 사용 네트워크가 살아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나 미국발 RLUSD 스테이블 코인의 테스트 전송이 늘어나면서 리플 레저상의 결제 빈도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숫자상으로는 조용하지만 구조상으로 봤을 때 점점 더 실제 돈의 길이 XRP 쪽으로 이동 중이라는 거고, 트럼프가 이번 연설에서 미국 연준과 파월 의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도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금리를 낮추지 않겠다라는 발언과 동시에 파월은 2달 이후에 퇴임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죠. 이게 시장 통화 정책의 주도권을 연준이 아니라 정치권과 산업계로 가져오겠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시장 통화 정책의 주도권을 미국 연준이 아니라 정치권과 산업계로서 가져오겠다는 신호입니다. 이 결제 네트워크랑 통화 시스템의 분리, 즉 CBDC가 아닌 민간형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금융체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고, 이런 구조에서 리플의 RLUSD는 연준 밖의 결제망으로 기능을 합니다. 미국의 행정명령체계가 에너지랑 광물 인허가까지도 신속화되는 와중에 디지털 결제 인프라도 마찬가지 속도로서 정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흐름을 연결하면 그림이 나옵니다. 트럼프가 산업 부흥을 외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결제 주권을 되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틀 안에 XRP는 민간형 글로벌 브리지 자산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과의 기술 협력도 이 결제 생태계를 함께 쓰는 구조로 묶일 가능성이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 XRP를 보는 시각이 단순하게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에 머물면 안 됩니다. 이 트럼프의 정책 방향, RLUSD 발행, RWA 시장 확장까지도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달러 유동성의 새로운 경로를 만드는 과정인 거고, 이런 경로가 바로 리플의 리플 레저 위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은 차트의 모양이 아니라 구조의 방향입니다. 가격은 반응이고 구조가 그 이유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XRP는 정치랑 산업, 이 기술이 한 축으로서 맞물린 정책형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고, 시장은 아직까지 조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항상 먼저 움직이는 숫자 속에서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그 숫자들이 하나 둘씩 XRP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시장이 조용할 땐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끝난 걸까? 하지만 바로 그때 판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죠. 이번에 미국 증시에 알트코인 ETF가 등장을 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문을 열었다면은 이제는 솔라나, 라이트코인, 헤데라까지도 뛰어들었습니다. 드디어 시장 질서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고요. 미국은 지금 셧다운 상태예요. 행정 대부분이 멈춰 있는데도 SEC는 ETF 승인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건 정책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고,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친크립토 기조가 다시 살아나고 있고, 알트코인도 제도권으로 들어올 길이 열렸습니다. ETF가 동시에 상장됐고 첫날 거래량이 922억 원을 넘었습니다. 솔라나 ETF가 단 하루 만에 700억 가까운 거래가 몰렸고요. ETF 분석가들 측에서는 올해 나온 ETF 중에 가장 성공적인 출발이다라고 평가를 남겼고요. 이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었죠.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로 외면받던 자산이었는데 이제는 미국 월가에 돈이 직접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흐름들은 차트에서도 드러납니다. ETF 상장 전부터 솔라나랑 라이트코인은 이미 강력한 수급을 받았고요. 거래량이 뚜렷하게 늘어났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기관성 수급의 전형적인 흐름인 거고, 개인이 몰려가지고 만든 급등이 아니라 천천히 가격을 끌어올리는 구조라는 거죠. 이건 XRP 투자자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XRP가 이미 미국 내에서 법적인 지위를 인정을 받았고요. 거래소의 재상장까지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남은 거는 ETF 편입과 실제 사용 확장뿐이에요. 지금 ETF 시장의 문이 알트코인까지 열렸다는 것은
XRP 순서가 멀지 않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번 ETF 상장의 진짜 의미는요, 이 시장 구조의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코인은 제도권 밖의 자산으로 취급이 됐었죠. 하지만 ETF는 다르다라는 거, 이 월가의 자금이 들어오고 프라임 브로커와 OTC 그리고 유동성 공급망이 촘촘하게 연결이 되면서 코인이 금융 시스템 안으로 편입이 됩니다. 이게 투기 시장에서 금융 인프라 시장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고, XRP가 그 중심에서 결제망과 스테이블 코인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맡고 있죠. ETF가 늘어날수록 자금이 이동하는 경로에 XRP의 존재감은 커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알트코인 자금의 흐름은 결국에 결제랑 송금 유동성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백엔드가 바로 리플 넷이기 때문이에요. 이 기관 자금의 유입이 본격화되면 시장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예전처럼 공포랑 탐욕으로 움직이지 않고요. 데이터랑 구조로서 움직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구조 안에는 늘 리플이 있어요. RLUSD, 스테이블코인, 은행인가, ISO 2002 결제망, 이런 모든 퍼즐 조각들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요, 조용하게 인프라가 완성되고 있는 중이라는 거. 이제부터 시장은 가격의 싸움이 아니라 위상의 싸움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금이라면은 알트코인은 채권이고요. XRP는 그 사이에 있는 결제 인프라입니다. ETF 시대가 XRP한테 위기이자 기회인 거고, 다른 알트들이 유동성을 흡수할 때 XRP가 그 유동성을 연결할 수 있는 다리로서 남게 될 겁니다. 이 시장이 겉으로는 변동성을 보여줘도요, 구조는 결국에 한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XRP가 그 방향 안에 서 있다는 사실, 이게 오늘의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런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도 타점, 속보들까지도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이 지금처럼 조용할 때 눈여겨보셔야 되는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모멘텀 결집 구간인데요. 이게 단순하게 차트상의 흔들림이 아니라 시장이 숨을 고르고 에너지를 다시 쌓는 단계거든요.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인 거고, 2023년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6개월 주기로서 큰 변동을 반복해 왔습니다. 가격이 급락하고 공포가 확산되고 이렇게 믿기 힘든 반등들이 찾아왔었죠. 이런 패턴들이 지난 2년 동안 거의 교과서처럼 반복이 됐었고, 특히 이번 차트에서 보면은 모멘텀 지표가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전환되는 시점마다 비트코인은 항상 새로운 사이클로서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작년 11월 당시에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 이 모멘텀이 바닥을 찍고 녹색으로 바뀌면서 비트코인은 불과 한 달 만에 40% 이상 반등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2024년 5월 또다시 붕괴 조짐이 보였던 구간에서도 같은 지표가 반등 신호를 줬고요. 그 이후에 시장은 8만 달러 돌파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살표로 표시된 구간이 바로 그때랑 같은 흐름이에요. 모멘텀이 다시 붉은색 최저 구간까지 내려왔고요. 이게 역설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 상승장의 연료가 거의 다 채워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흔히 말씀을 하시죠. 비트코인은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지고 또 아무 이유 없이 상승한다. 하지만 이 차트를 보면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움직임에는 리듬이 있다라는 거고, 하락이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라는 걸요. 지금의 하락 구간이 그 마지막 숨 고르기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은 자금의 흐름도 비슷합니다. 이 단기 투자자들은 이탈하고 중장기 보유자의 비중이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거래소 잔고는 줄어들고 고래 지갑의 유입이 늘고 있죠. 즉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안에서는 매집이 진행 중이라는 뜻이고, 이게 과거의 모든 반등 직전에 반복된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진짜 매수 타이밍일까요? 이건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애매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리스크보다 기회가 커지는 구간인 건 분명해요. 시장이 이렇게 조용할 때 모멘텀이 음영 구간에서 반전되는 시점이 바로 과거 3번의 대형 상승이 시작된 자리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흐름은 똑같습니다. 이 지표가 과거 저점 구간과 동일한 깊이까지 내려왔고요. 시장 심리가 극단적인 공포로 기울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간이 바로 누군가는 시장을 떠나고 또 누군가는 인생의 한 번뿐인 기회를 잡는 자리이기도 하겠죠.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이 하락이라는 게 시장의 끝이 아니라 다음 상승의 출발선이라는 거. 이 비트코인들 가장 조용할 때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그 정적이 다시 찾아왔다라는 거고, 모멘텀의 리듬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떨어질수록 구조는 오히려 단단해지고 있고, 오늘 이 차트를 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공포에 흔들리는 순간에도 데이터는 이미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한 가지는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리플은 3,000원 초반까지 급락했었죠.
커뮤니티에는 리또 속이네, 이젠 끝났네 이런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다시 4,000원 부근까지 상승을 했고 짧은 시간 안에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이런 걸 보면 시장은 정말 신기하죠. 이 공포랑 기대가 교차하면서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누군가는 이 공포의 한가운데에서 매수 버튼을 눌렀다는 거고 3,000원 초반대에서 담은 사람은 지금쯤 30%에 가까운 수익을 보고 있을 겁니다. 반면에 또 누군가는 그 자리를 견디지 못하고 손절을 했겠죠. 그리고 지금 4,000원이 보이면서 괜히 팔았네 이런 후회가 밀려오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시장이에요. 오를 땐 더 오를 것 같아서 팔지도 못하고 떨어질 땐 더 떨어질까봐 던져버립니다. 감정이 매매를 지배하고 계획은 흔들리면서 수익보다 후회가 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장이 언제나 사람의 감정을 시험을 해요. 공포랑 탐욕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끝내 이긴다라는 거고 이 가격의 높고 낮음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가요. 이런 것들을 직시하지 못하시면은 타점보다 심리가 먼저 무너지게 되실 겁니다. 무게 빠른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남습니다. 시장은 늘 같은 말을 반복하죠. 감정으로 매매한 사람은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 한마디만 마음에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장보다 빨라지려고 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구독자분이 되셨으면 해요. 그게 진짜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이번 주 시장을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도미넌스가 빠지는 흐름이 정말 뚜렷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시장 자금들이 단순하게 시장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비트코인 하락하면 어떠죠? 알트코인들도 같이 빠지죠. 그게 아니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눈치 빠른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현재 시장 흐름 자체가 바뀌었다는 사실. 특히나 요즘 들어가지고 테마가 확실한 알트코인들로 유입되는 빈도 자체가 눈에 띄게 상승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시장을 강력하게 주도하고 있는 게 바로 중국 관련된 테마 코인들입니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중국 관련 코인들이 무려 30% 이상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1.5%가량 적지 않게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라는 거는 이게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는 거고 분명하게 9월달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저는 새벽 시간인데도 이런 흐름들 보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솔직히 소름이 돋았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우리한테 또 한 번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중국 관련 코인들 우리 이미 신사 채널 단기 종합방통에서 추천을 드린 바가 있었고 이미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된 상태죠. 오늘 새벽 4시에 매도 체결된 온톨로지 같은 경우도 미리 저희가 목표가 매도 타점을 걸어놨기 때문에 깊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매도 알람 사인 드렸고요. 신사 채널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서는 지금 잠을 자다가도 이번에 수익 실현이 되셨습니다. 단순하게 미리 목표 타점에 매도만 걸어놨을 뿐인데 우리 커뮤니티 회원분들 계좌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수익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잠을 주무시거나 여행을 가시거나 업무를 보시거나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타점을 미리 제시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놀거나 일하거나 쉴 때도 돈은 계속 굴러가면서 수익을 쌓아나간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흔히 말해서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죠. 과거에도 시장은 항상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순환 장세를 보여온 바가 있었고 지금이 바로 그 흐름 자체가 바뀌는 초입 구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정비할 시점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보유 종목을 늘려나가는 게 아니라 다가올 테마에 맞게 전략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는 거고 제가 앞으로 날카로운 타점에서 신규 추천 드리면서 실질적인 기회 만들어 드릴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시장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웃어줍니다. 이번 흐름들 놓치지 않고 함께 잡아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요. XRP 리플에 대한 단기 고점 라인 제시드리고 실제로 이번에 4,850원 단기 고점 라인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서 다시 현재 저점 라인에서 추가 분할 매수 드리고 있죠. XRP 리플 전용 타점방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 테마에 맞게 효율적으로 제시드리고 추천드리는 알트코인 단타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챗 GPT AI 인공지능까지도 활용하고 있는 단기 타점방까지 이렇게 총 3개의 방을 운영 중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바로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요즘에 시장 자체가 정말로 쉽지가 않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리플이 3,000원 초반까지 급락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었고요. 이 3,500원 언저리에서 횡보가 길어지면서 여기저기서 이런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리플 끝난 거 아니냐, 리플은 더 이상 예전 같지가 않다, 이런 말들. 하지만 이런 말들이요 사실상 하락장마다 늘 반복되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때마다 늘 똑같은 말씀 드려요. 기회라는 건요, 이 올라올 때 오는 게 아니라 내려올 때 온다라는 거. 이건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너무 단순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코인을 사는 이유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위해서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그 반대로 움직이십니다. 비쌀 때 사고 더 오르길 바라고, 또 정작 쌀 때는 무서워서 매수를 못 하시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리플 전용방에서도 분할 매수 타점을 안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꼭 이런 반응이 나와요. 이 가격까지 진짜로 내려올까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목표한 구간이 있다면 오늘 매수 안 하셔도 돼요. 2주 뒤, 한 달 뒤라도 더 싸게 살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트럼프의 한마디 같은 변수 하나에 새벽에 순식간에 내려왔다가 또 그 가격에 체결이 되고 바로바로 반등하는 일까지도 생깁니다. 매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불안해서 급하게 파는 게 아니라 기분 좋을 때, 이거 더 상승하는 거 아니야 싶을 때, 그때 일부를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보면 좋습니다. 이 사람 심리라는 게 욕심이 커서 쉽지 않지만요. 그래서 저는 미리 단기 고점 구간에 지정가를 걸어두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법이라는 거요. 시장은 늘 똑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는 모두가 겁을 먹고 그 공포 속에서 기회를 놓친다라는 거. 그리고 나중에 올라가면 뒤늦게 후회하시죠. 반대로 가격이 급등할 때는 흥분해서 뛰어드시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시점이에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시장의 감정이 아니라 내 감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원칙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리플을 계속 보유하거나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비쌀 때 사라는 마음 대신에 쌀 때 담아두고, 또 시장이 들썩일 때는 일부라도 이득을 챙기는 습관들을 들여보세요. 리플 투자에서의 핵심은 예측이 아닙니다. 대응이에요. 하락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락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진짜 두려운 거겠죠. 결국에 살아남는 사람은 남들이 두려워할 때 침착하게 움직일 줄 알고, 또 남들이 탐욕스러워할 때 한 발 물러설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시장은 늘 그렇게 조용히 준비된 사람 편에 서 있습니다.